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스타그램에 피드를 게시해보고 그리고 팔로우도 한번 맺어보고 그러고 서로 간에 이제 스토리도 한번 올려보시는, 예, 그리고 스토리 중에 마음에 드는 거는 하이라이트에도 뽑아보시는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인스타그램 로고를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에 홈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계정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계정 로그인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요 옆에 화살표는 계정을 우리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 계정을 동시에 로그인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떤 계정으로 선택해서 로그인해서 활용을 할 것인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면 이렇게 계정이 전환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정은 총 10개까지 동시에 관리가 가능하고요. 계정은 10개 외에도 더 만들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제 계정 잠시 들어왔고 여기 집 모양을 눌러 놓은 상태가 이 화면인 건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플러스 표시 있죠? 요거를 눌러봤어요. 이 플러스 표시는 게시물을 추가할 때 누르는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누르면 최근 이제 게시물들, 제 핸드폰에 찍혀져 있는 이런 사진들과 밑에 보시면 게시물, 스토리, 릴스, 라이브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게시물을 선택해 놓은 상태로 내가 게시하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하시면 돼요. 사진을 선택해도 되고 동영상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고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겠다 하면 사진을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 있죠. 요거는 뭐냐면 인스타그램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10개까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선택할 땐 요걸 눌러 놓으면은 그 1번, 2번 이렇게 번호가 생기면서 여러 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장 내가 올리고 싶은 사진들을 선택을 한 후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다음이라는 버튼 보이시죠? 요 다음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진을 우리가 보정할 수 있는 툴로 넘어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개 이제 사진들을 여기서 선택해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만약 얘가 앞쪽으로 오게끔 하고 싶으면 얘를 누르면서 끌면 돼요.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내가 놓고 싶은 장소에 이렇게 놔서 배치를 해줄 수가 있게 그렇게도 되어 있고, 만약에 내가 사진을 더 고르고 싶다면 옆에 플러스를 눌러서 사진을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사진이나 동영상은 최대 10장까지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필터 효과인데요. 이렇게 누르면 해당 필터 효과가 적용이 돼서 보입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보이는 요 화면은 동시에 여기 필터 효과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진 여러 장에 똑같은 필터 효과를 넣을 때는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만약에 이 사진에만 따로 필터 효과를 넣겠다 그럴 때는 해당 사진을 선택하시면 해당 사진에만 필터 효과를 따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진을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필터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다음을 다시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새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여기 문구를 입력하세요 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캡션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택해서 올리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적으실 때 가급적이면 사진이나 동영상의 내용을 여기다 조금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사람들한테 보이는 건 글보다는 사진이나 동영상이겠지만 우리가 이런 사진을 올렸을 때 얘가 어떤 사진인지를 파악하는, 즉 알고리즘이 파악하는 데는 캡션에 있는 내용을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잘 적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그냥 글만 적으면 재미없으니까 여기 웃는 얼굴 있죠? 요게 이제 이모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모양을 고르셔서 그 모양을 중간중간에 달아서 꾸며주실 수도 있어요. 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멘트를 적었고 뒤에다가 샵을 붙여서 이렇게 적고 보면은 크리스마스 트리, 트리 공구, 트리, 뭐 트리 장식 이런 게 쭉 뜨죠. 이게 이제 해시태그인데 내가 여기 샵 붙여서 적다 보면 그 단어에 대한 비슷한 해시태그들이 이렇게 추천으로 떠요. 그러면 해당하는 게 있으면 골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게시물 수인데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적혀 있는 게시물이 전체 공개 게시물이 100만 개가 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크리스마스로 보면은 얘는 이제 800만 개가 넘네요. 그죠?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제가 몇 가지 해시태그를 넣었고, 혹시 여기가 내가 위치를 추가할 수 있는 장소라면 여기서 선택을 해서 골라주시면 돼요. 실제 지금 성수, 뭐 서울, 잠실, 세내, 세내역 이렇게 떴는데 여기서 없으면 옆에 있는 검색을 눌러서 직접 검색해 볼 수도 있어요. 이 음식점까지 기억은 안 나서 일단은 잠실, 세내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위치 태그가 입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 사람 태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넣을 때 이 사람과 만약 같이 찍었다면 그 사람을 태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부분을 클릭하면 누구인가요가 뜨고, 여기다가 만약에 내 친구의 아이디를 적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뜨죠. 그러면 그 친구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의 게시물에도 태그된 게시물로 얘가 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 태그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요거는 실제 사람은 아니라서 지금 저는 지울 건데 사람 태그도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찬 광고 레이블, 이건 이제 내가 광고를 받았을 때 그 광고에 대한 레이블을 추가할 거다 이거고요. 공개 대상은 보통은 전체 공개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통 이제 공유할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인스타그램에선 친한 친구로 설정을 해둘 수도 있거든요. 그 친한 친구에게만 보이게 할 게시물로 하겠다. 그러면 그 친한 친구에게만 보이게 할 게시물로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알림 추가는 이제 이벤트가 있을 텐데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안 떴을 거예요. 왜 저한테 떠 있는지를 설명드리자면 계정은 개인 계정과 프로페셔널 계정이 있습니다. 개인 계정은 그냥 간단한 소통을 하는 계정이라면 프로페셔널 계정은 그 게시물을 홍보를 해서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용 계정이 프로페셔널 계정이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 떴을 거라면 게시물 홍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안 떴을 거예요. 그죠? 이 게시물 홍보는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했을 때 뜨는 부분이고요.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 팔로우들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게시물 홍보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넘어가죠. 그리고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인스타그램의 다른 계정들이 요 밑에 보이는데요. 만약에 여기도 같이 올리겠다 하면은 해당 계정을 같이 선택해서 그 계정에도 함께 올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요. 만약 안 할 거면 체크 풀어서 두시면 되고요. 고급 설정에서는 댓글을 달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신 후에 다 됐다면 공유하시면 돼요. 뭐 너무 어렵게 생각이 든다면 일단 사진을 고르고 우리가 그 사진에 대한 캡션 글을 적고 공유한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적어보신 분은 공유까지 한번 눌러서 올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올라갔죠? 보시다시피 게시글을 올렸을 때 사진이 먼저 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보면은 제가 적은 글이 보이긴 한데 이 글이 원래는 한 두 줄 정도 보입니다.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면 나머지 내용을 더 볼 수 있게 이렇게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게시글 올리는 걸 한번 연습해 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잘 안 되신 분 잠깐 체크해 볼게요. 게시글을 올린 것은 여기 옆에 프로필로 가보시면 여기에 올려져 있는 게시물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여셔서 여기 검색에다가 그냥 붙여주세요. 그럼 바로 찾을 수 있겠죠. 해당 계정을 찾았다면 선택해서 팔로우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팔로잉으로 바뀌죠.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게시물 팔로워 팔로잉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가 어떤 역할이냐면 게시물은 이 사람이 올린 총 게시물 수를 말해요. 팔로워는 이 계정을 팔로워하는 사람의 수, 그러니까 이 계정을 즐겨찾기, 아까 팔로우 누른 사람의 수. 팔로잉은 반대로 다른 계정에 가서 제가 팔로워를 누른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정을 만약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팔로우를 신청하게 되면은 요 홈 탭에 내 팔로우에 그 사진이 이런 식으로 같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진 않죠? 자, 다른 분들도 한번 추가해 보세요. 그냥 계정 찾기 안 어려워요. 이분은 저를 이미 먼저 팔로우를 하신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맛팔로우로 떠요. 네. 그럼 팔로우가 되는 거고, 나중에 팔로우 취소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뭐 우리끼리는 사실 팔로우를 취소할 일이 없긴 하겠지만, 막 계정들 중에 좀 이상한 계정이 팔로우하는 경우 있잖아요. 막 부업 계정이라 하죠. 그런 사람들이 팔로우하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두기보다는 팔로우 취소를 해서 처리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따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어쨌든 각각 계정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한번 계정도 찾아보시고 팔로우도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뉴스피드를 이렇게 보면은 뉴스피드에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올린 사진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도달이 돼서 오죠. 그리고 만약 강아지 날로 귀엽네요. 자, 이 사진이 좋으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좋아요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내가 댓글을 달고 싶다면 여기 이제 댓글 추가해서 댓글을 달아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선생님, 네. 이거 파란색이랑 회색이 나오는데 팔로우 하면 잠깐만요. 스토리란 24시간 동안 이렇게 위에 떠 있는 걸 스토리라고 해요.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요 분이 스토리를 올린 게 있는데 스토리를 올렸을 때는 이렇게 팔로우에 뉴스피드에 요 위쪽에 이렇게 스토리가 올라온 게 표시가 돼요. 본인 프로필 사진과 함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직 사진을 안 올렸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은 스토리에 올린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스토리는 24시간 동안에 우리 팔로워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올리게 되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는데 24시간 이후에는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를 이렇게 다 보았을 때는 여기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던 게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죠. 제가 세로 고침해서 당겨 보면은 제가 이미 본 것들은 저 뒤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근황을 남기고자 할 때 이런 스토리를 올리곤 해요. 자, 그러면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홍보하시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그럼 스토리를 올릴 때는 어디서 올리냐? 요 위쪽에 보시면 내 스토리 플러스 V죠. 여기를 눌러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다시 플러스 눌러서 요 두 번째 있는 스토리 여기를 눌러서 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스토리가 우리가 직접 찍을 수 있는 요 화면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지금 사진을 찍어서 또는 영상을 찍어서 스토리를 올릴 수도 있지만, 내가 찍어 놓은 사진이나 영상을 스토리로 올리실 때는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은 요 사각형 있죠. 여기를 눌러서 스토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올릴 스토리 사진들이나 동영상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올릴 사진 스토리를 선택을 이렇게 고르면 그게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소리를 없애고 싶어요. 저는 여기 소리가 들어가서 여기 눌러서 음소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곳이고, 만약에 사진을 올리고자 한다면 사진을 꾹 눌러서 여러 장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누르면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사진을 선택하거나 동영상 또한 넣고 싶을 때 꾹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6 이렇게 선택하고, 만약 다음을 누르면 지금 사진 6장 선택한 거를 레이아웃을 이렇게 배치해서 올릴 거냐 하나씩 올릴 거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하나씩 올려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진을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적어서 놓고 싶다면 요 AA 또는 여기 화면을 터치하시면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적었고요. 여기가 이제 글씨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들은 여기서 이렇게 골라보시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위쪽에는 글을 적을 때 정렬 방식, 요거는 글씨 색깔, 그래서 색깔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요 옆에 요거는 효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을 건지 이렇게 넣을 건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옆에 A는 애니메이션. 마음에 들게 설정하셨다면은 완료 누르시면은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지고 이 글씨의 크기는 두 손가락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AA 요거 말씀드렸는데 글을 또 적고 싶으면 또 터치해서 또 적으면 돼요. 그러고 배치하시면 되니까 글 적는 거는 그리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웃는 얼굴 요거 설명드릴 건데요. 요 웃는 얼굴은 뭐냐면 스티커예요. 누르면 모든 스티커에서 위치를 넣거나 언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들도 있고요. 질문을 넣을 수 있는 스티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GIF랑 링크 정도를 많이 쓰고 있어서 일단 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GIF 같은 경우는 움짤 이미지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크리스마스라고 적었다. 그럼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짤 이미지들이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고르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크기 조절해서 저는 조금 늘려서 맞춰 놓을게요. 이거는 조절하시기 따라서 다를 테니까요. 마음에 안 들면 쓰레기통에 버려요. 산타를 놔볼까? 이렇게 해볼까요? 산타의 크기도 크게 또는 작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마음에 드는 사이즈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개 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링크인데, 이 링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이퍼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채널과는 달리, 그러니까 블로그는 우리가 글을 쓰다가 중간에 링크를 연결할 수 있지만 이 인스타그램에서는 하이퍼링크가 연결되는 곳은 우리 그 프로필 창 그 밑에 있는 웹사이트 이 정도가 링크가 연결이 되고요. 보통은 하이퍼링크를 연결해서 넣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스토리에서는 이렇게 링크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어서 링크를 연결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스토리에 띄운 저 사진과 관련된 포스팅을 블로그에 썼더라면 블로그에 해당 주소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물론 이거는 똑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요 URL에다가 붙이고 여기 스티커 맞춤 텍스트에다가 알아보기 쉽게 모양을 꾸며 놓은 다음에 완료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링크가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를 누르면 제가 아까 연결한 블로그의 화면으로 넘어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스티커에 퀴즈 같은 것도 재밌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왜, 이제 내가 어떤 퀴즈를 내고 그에 대해 보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답변을 하게도 해줄 수가 있고, 아니면 설문을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어떤 답변을 얻고자 할 때는 저런 설문 스티커 이런 것들도 좀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스티커 만들기가 있어서 만약에 어떤 그림을 내가 스티커로 가져오겠다 하면은 그 그림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잘라오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지금 여기선 트레인 정도 선택을 했는데, 이런, 그러니까
다른 그림에 있는 트레인을 이렇게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스티커 기능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별 모양, 이거는 뭐냐면 효과예요. 눌러보면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효과를 적용해서 느낌을 다르게 줄 수가 있죠. 일반적인 사진이지만 이렇게 주민 효과를 주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조금 더 분위기가 있어 보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런 눈 내리는 느낌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디자인 효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진인데도 이런 어떤 느낌을 좀 살려서 만들겠다 하신다면 효과 부분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음악을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음악 표시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크리스마스랑 어울리는 게 이쪽에 있는 이런 머라이어 캐리 노래나 징글벨 락 이런 거 어울리니까 요거 선택해서 넣겠다면 이런 식으로 음악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퀴가 소리가 좀 커서 소리를 줄이고 싶은데 어우 시끄러. 자, 어쨌든 음악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모양은 이렇게 가서 내가 꾸미고자 하는 모양들을 선택해서 꾸며주시면 되고요. 이 사진은 핀트가 좀 많이 다르게 나왔죠? 그러면 얘를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진을 늘리거나 위치를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이렇게 모양을 맞춰가지고 스토리를 꾸며주시면 되기 때문에 스토리 자체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내 스토리에 올릴 거냐 아니면 리스트라는 일단 즐겨찾기에다가 친한 친구들한테만 보이게 할 거냐 아니면 메시지로 전달할 거냐 이런 걸 고를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내 스토리로 해서 바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유할 때 일단 다른 사람한테도 같이 보낼 거면 보내기 아니면 완료하시면 이렇게 스토리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제 아이콘 저의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 생겼을 거고 실제 눌러보면은 제가 올린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링크도 이렇게 넘어가지는 거 아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짤막짤막한 바가 보일 텐데요. 보통 15초 정도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올린 그 사진의 개수만큼 바가 생겨서 이미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 스토리 내용 한번 올려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는 우리가 직접 찍어서도 올릴 수 있고 찍어놓은 사진을 가지고도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찍을 때 요 표시는 뭐냐면 붐메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보이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반대로 돌릴게요. 여기 립스틱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밑으로 이렇게 내릴 건데 붐메랑 상태로 이렇게 찍어서 내려볼게요. 그러면 붐메랑은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언젠가 보셨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연말에 잔을 짠 부딪히는 그 순간 있죠. 짠 부딪히는 순간까지를 붐메랑으로 찍으면 짠 부딪혔다가 다시 돌아갔다 짠 부딪혔다 돌아갔다 이런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한번 설명차 말씀드렸고요. 레이아웃은 뭐냐면 레이아웃은 이렇게 내가 어떤 레이아웃으로 찍을 건지를 골라요. 그래서 디자인을 고른 다음에
그 느낌으로 사진을 찍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듀얼 같은 경우는 우리 카메라가 전면부 카메라랑 후면부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찍을 때 듀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메뉴들은 그렇게 많이 쓰시진 않겠지만 한 번씩 설명드린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효과예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만약에 선택을 해 놓는다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만약에 예전에 이제 여름쯤이었나요? 모래아트 사진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모래아트를 찍기가 어려울 때 저런 효과를 이용하면 마치 모래아트를 만들어 놓고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겠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스토리에 각각 있는 효과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에 올리시는 거 연습해 보시면서 질문 받을게요. 질문 없으시거든 스토리에 올린 것들을 우리가 하이라이트로 추가하시는 방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필 창은 오른쪽 하단에 이 버튼이 프로필 창이에요.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들의 프로필 사진과 게시물 올린 수, 팔로잉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의 내용을 고치는 건 프로필 편집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럼 프로필 편집을 눌러서 내용을 볼게요. 아바타는 나중에 만들어도 될 것 같고, 이 위쪽에 보시면 사진 또는 아바타 수정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실 때 프로필의 사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새로운 프로필 사진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아바타로 넣고 싶어요. 그러면 아바타를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만약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찍었던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이 보이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해서 다음 눌러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위치와 조절해서 맞추면 되니까 다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진을 바꿀 수가 있어요. 프로필 사진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한번 바꿔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 이름하고 사용자 이름 설명드릴 건데, 요 이름은 제가 친절한 수정세 웰리라고 적었잖아요. 이게 어디서 이제 활용이 될 거냐면,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만약에 친절한 수정쌤 뭐 이런 식으로 친절한 이렇게 적어보면은 이 이름이 적혀 있는 것들이 쫙 뜨거든요. 물론 수진씨도 여기 떴네요. 그쵸? 모두 보기 하면 더 뜨겠죠.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요 이름 부분에는 그래서 마케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사람들이 쳐서 들어올 수 있는 마케팅 키워드들을 여기 조금 포함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부분은 그렇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친구 추가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용자 이름만 쳐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아는 사람들이야 사용자 이름을 쳐서 들어오겠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보통은 이제 검색해서 들어오죠. 그때 이름으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이름 부분엔 키워드를 섞어서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소개글입니다. 소개를 클릭하면은 소개글을 적을 수가 있는데요. 그냥 글만 적으면 너무 답답한 느낌이 나서 중간중간 이렇게 이모지를 넣어서 꾸며주시면 눈에 확 띄는 그런 프로필 설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개글 바로 밑에가 웹사이트 주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제일 밑에다가는 이모지 2개랑 친절한 수연생 바로가기라고 해서 이모지 2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 체크했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밑에 있는 웹사이트가 강조가 돼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꾸며 두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거는 웹사이트인데, 웹사이트는 여기 링크에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링크를 현재는 연결했지만 여기 외부 링크를 추가할 수가 있고 아마 최대 2개까지 추가가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링크를 추가할 게 내가 나중에 보면은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도 소개하고 싶고 아니면 내 사이트도 있고 또는 예약으로도 넘어가게 하고 싶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연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인터넷에서 인포크 링크라고 있어요. 요거를 만들어서 연결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여러 가지 링크 연결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뭐 링크트리도 있고 링크인 바이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디자인적으로 좀 제일 예쁜 게 저는 인포크 링크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만드는 거를 달아서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블로그도 있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있잖아요. 그 채널도 연결을 해 놓을 수도 있고 요렇게 뭐 주문 폼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어서 저는 요 인포크 링크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 하는 방법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그냥 회원 가입하시고 만들어진 부분에 디자인만 꾸며서 넣으시면 되는 거라 정말 추천드리는 그런 사이트고요. 만약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나의 인포크 링크에 주소를 가져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제가 아이디로 만들었던 앨리스1717을 찍으니까 기본 주소로 복사 완료라고 떴고 이거를 SNS에 주소를 붙이게 되면은 요런 창으로 넘어가지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인포크 링크. 편집도 그냥 이렇게 눌러서 내가 만약에 여기 추가해서 만들겠다. 그럼 이제 블록을 우리가 만약에 추가하려면 여기 편집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링크나 텍스트, 이미지 등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 공고 같은 거 인스타로 할 때 네, 링크 타면 저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네, 맞아요. 그게 되게 다양한 사이트들이 많은데 원래 옛날에 제일 그냥 처음에 만들어진 게 이제 링크 트리 요게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거긴 했거든요. 근데 걔는 이제 링크가 3개까지밖에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디자인도 좀 투박하기도 해요. 그리고 앱상에 있는 것들도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도 그렇게 여러 개 깔아서 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딱 좋다라는 게 못 느껴졌었는데 일단은 제가 본 그 링크트리 연결하는 서비스들 중에서는 인포크 링크가 제일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링크도 연결할 수 있고 이미지도 텍스트도 넣을 수 있고 유튜브 영상도 연결할 수 있고 일정도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토어랑 연결할 수도 있어요. 요거 자체에도 스토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게 인포크 링크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인포크 스토어 연결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인포크 링크를 쓰면서 이제 공구를 하시겠다 라고 한다면 이 인포크 스토어 같은 데다가 상품을 올려놓고 인포크 링크에 그 공구 기간 동안에만 진열을 해서 파는 거죠. 그렇게들 많이 쓰고 계세요. 물론 꼭 이 인포크 스토어를 써야만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편한 용도로 활용해서 설치해서 쓰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거 말고도 사이트가 있다면 사이트는 되게 많아요. 이 링크인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링크트리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이트들이거든요. 근데 뭐 딴 거 여러 가지 알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디자인이 예뻐요. 그래서 요것만 좀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뭐 일단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안 좋은 점이라면은 저 사이트 자체가 어플로 만들어져 있진 않다 보니까 우리가 사이트에서 세팅을 하고 그 주소를 연결해야 된다. 그 정도가 조금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플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에다가 링크트리라고 치면 꽤 다양한 어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쓸 수는 있는데 제약이 걸려 있는 것들도 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땐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땐 저 인포크 링크가 디자인이나 기능이나 제일 좀 낫다라고 보여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연결을 해볼 수도 있어요. 저 웹사이트는.
그래서 링크는 블로그를 연결하겠다 하면 여기다는 블로그 URL과 제목을 적고 연결하시면은 외부 링크를 연결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링크 인 바이오 같은 경우 만약에 인포크 링크 같은 경우 인포크 링크라고 쳐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눌러서 링크를 연결하겠다. 여기 스타일을 내가 어떻게 만들 건지 고를 수가 있고, 여기서 내가 연결할 주소를 여기다 넣어요. 예를 들어서 뭘 연결해 볼까요? 뭐 학원 페이지다. 그러면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링크를 여기다 붙이면 되고, 타이틀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이미지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지금 그냥 아무거나 연결하는 거니까 아무 그림이나 넣을게요. 이렇게 그냥 넣고 링크 연결 바로 할 거냐, 이 예약 설정은 왜 있냐면 공구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에만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약 설정이 있는데, 예약 공개는 프로 버전, 즉 돈 내야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만 써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바로 설정으로 해서 링크를 꺼 놓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돼서 링크를 열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동으로 하냐 자동으로 하냐의 차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이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꾸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유료 버전이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막 이쁘게 꾸밀 거다 하면 쓰시면 되는데, 꾸미지 않아도 요 정도도 저는 예쁘게 보이거든요. 요렇게 놔도, 그죠? 깔끔하게 둘 때는 굳이 저런 스티커 안 달아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조금 아쉬우면 편집할 때 여기 제가 앞에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요 앞에다가 윈도우랑 세미콜론을 누르면 이모지를 넣을 수 있잖아요. 뭐 컴퓨터 관련된 그림이 있으면 그런 이모지를 하나 넣어서 꾸며도 이쁠 것 같네요. 요런 거 해서 넣고 수정 완료. 이런 식으로 꾸며서 두셔도 예뻐요. 그래서 굳이 저런 스티커를 안 써도 충분히 이쁘게 꾸밀 수가 있어서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죠? 요 위쪽을 꾸미는 것도 디자인 설정해서 꾸미면 되는데, 프로필 레이아웃으로 해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커버에 깔리는 레이아웃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요 부분은 이제 제가 한 줄 공지를 띄워 놓은 건데, 여기다 내용을 적고 색깔을 고르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배경 색상 또한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무료 버전인데도 내가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활용하시면 정말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모양을 다 만들고 여기 찍어서 URL을 복사한 다음에 요거죠. URL을 복사한 다음에 이거를 뭐 우리 PC 카톡 쓰시잖아요. 카톡 PC 버전에 나에게 쓰기에다 붙여버리면 여기 링크 연결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나에게 쓰기에다 붙여버리고 전송하면 이게 생겨 있을 거고, 이 인포크 링크를 복사를 해서 여기 링크 추가하는 데다가 여기다가 인포크 링크를 넣고, 여기 뭐 멀티 링크 뭐 내가 알아보기만 하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제 외부 링크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넣은 거 제가 저장 안 했나봐요. 블로그면 안 되지. 인포크 링크가 아니라 엉뚱한 게 붙었네. 잠깐만요. 복사. 이게 얘는 이제 모바일 화면이고 얘는 PC 화면이라서 잠깐만요. 여기서 할게요. 왜 안 되나 했더니 그래서 그랬네요. 요건 PC 화면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받은 게 여기에 인포크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외부 링크 넣는 데다가 붙이고 체크 하면 됐죠. 그러면 여기 인포크링크가 연결됐고 이렇게 눌러보면은 아까 바꾼 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누르면 학원 홈페이지로 가게 했으니까 누르면 이렇게 학원 홈페이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를 누르면 유튜브 채널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그 제줄감귤의 공유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겠죠. 지금 링크가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는 뭐 좀 연결된 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도 충분히 예쁘게 꾸밀 수가 있어서 저는 인포크링크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요걸 꼭 활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요 디자인을 꾸미시면 돼요. 꾸미시면서 질문 잠시 받도록 하고, 질문 없이 여기 있는 앞부분 프로필 부분을 꾸며주셨다면 좀 전에 올렸던 스토리로 여기 위쪽에 하이라이트를 뽑아내는 걸 연습을 해볼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올려놨던 스토리는 여기 스토리 부분을, 그러니까 프로필 부분을 눌러보시면 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올린 것들은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보면 여기 햄버거 메뉴 있죠, 썩삼자. 여기를 눌러서 보관을 가보시면 예전에 내가 올렸던 스토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올렸던 스토리들이 이렇게 일자별로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보관은 나만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올려놨던 스토리들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 드는 스토리, 즉 내가 앞에다가 꺼내놓고 싶은 스토리가 있다면 해당 그 스토리 올렸던 거를 선택하신 후에, 예를 들어 제가 이걸 골라볼게요. 이렇게 선택하신 후에 여기서 하이라이트로 빼내면 돼요. 그리고 하이라이트에 추가해서는 신규로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하이라이트를 선택해서 추가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가 곰돌이라고 제가 적었고, 이모지도 이쁘게 넣고 싶으면 이모지도 마음에 드는 이모지를 넣어서 만들면 되죠. 곰돌이랑 곰 모양의 이모지가 있으면 한번 넣어볼까 했는데 지금 일단 안 보여서 그냥 대략 넣을게요. 여기서는 안 나오나?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누를 때 하이라이트를 볼 수도 있지만 여기 더보기에서 하이라이트 수정을 해서 만약에 더 스토리를 넣을 거면 스토리를 더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곰이 들어가 있는 게시물만 좀 더 선택해서 제가 하이라이트에다가 한번 빼놔 볼게요. 곰 들어간 게 많진 않네. 일단 이 정도까지만 빼놔보죠. 그럼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여길 딱 누르면 제가 올려놨던, 예전에 올렸던 스토리들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넣었을 때 보시면 하이라이트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커버 수정을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미리 캔버스에서 예쁘게 만든 배경이 있다면 해당 배경을 가져와서 넣는 것도 가능해요. 만약 이게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거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가져와서 완료하면 이 부분의 커버가 이렇게 바뀌어져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커버는 아이콘을 예쁘게 만들어서 집어넣는다면 좀 더 깔끔하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신경 쓰실 분들은 제작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미리 캔버스를 거치지 않고 어플 안에서 꾸미겠다 하면 캔바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거기서 미리 캔버스와 같이 이미지를 꾸며서 핸드폰에다 저장하고 그거를 올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이라이트 추가하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일단 여기까지 어렵진 않으셨을 건데 질문 있으시면 잠시 질문을 받고, 질문 없으시면은 저희 책에서 릴스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릴스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185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있는 내용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추가하시는 거 해보시면 되고요. 안 되신 분은 질문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 하이라이트 질문 잠시 받아보고, 질문 없는 거 일단 확인하거든 릴스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자. 릴스 같은 경우는 저번에 배웠던 캔버스로 제작해서 올리시는 걸 추천은 하지만 만약에 그럴 시간이 없으면 릴스 안에서도 간단하게 꾸며서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캔버스를 통하지 않고 릴스에서 그냥 간단하게 편집해서 올리는 걸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플러스 누르시고 릴스 들어가시면 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카메라로 릴스를 직접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클립허브나 임시저장 게시물을 불러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릴스에서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최근에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은 것들이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 개를 연결해서 릴스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버터랑 계란 그리고 반죽하는 장면, 자, 이렇게 선택을 해 볼게요. 요건 빼고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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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이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엮어줘요. 그러면서 얘가 알아서 추천 오디오를 달아주는 거예요. 소리가 커서 좀 줄였고요. 여기 클립은 트랙에 맞게 조정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걸로 하고 싶으면 또 다른 걸 눌러보면은 그 음악과 또 싱크가 돼서 나와요. 이 속도가 조절이 돼서 나오는 건데 세부적으로 내가 다 조절이 돼요. 오븐에 구우면 저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다 붙어 나오더라고요. 망했어요.
그래서 나간 김에 그림 그리는 내용이에요. 별거가 없죠? 자, 어쨌든 여기서 오디오를 골라줄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음악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음악 중에 고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음악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음악이 있다면 그런 음악을 선택해서 이용하시는 것도 돼요. 완벽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동영상 처리 중이 되면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면에 사진이 크기 조절할 때는 두 사진을 두 손가락 이렇게 늘려서 맞추시면 됩니다. 이 사진도 조금 조절해서 저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보이게 해놓고 싶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맞추면 되고, 이렇게 옆으로 넘겨보시면 필터 효과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효과로 선택을 해서 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AA는 뭐냐면 글씨 쓰는 거, 요거는 음악, 요거는 스티커, 요건 효과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세부적으로 고칠 때는 밑에 동영상 편집을 누르면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수정, 텍스트 추가, 스티커 추가, 볼륨, 순서 변경, 필터까지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진들을 넣은 게 사진을 쭉 배열해 보니까 아마 32초 정도 되나 봐요. 일단은 릴스는 짧게는 15초에서 길게는 90초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내가 릴스를 올리시면 되겠는데, 여기 편집을 하려니까 요 화면이 좀 적다. 그럼 두 손가락으로 늘리시면은 화면을 좀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얘는 동영상이다 보니까 뭐 특별히 할 건 없지만, 요거는 지금 요건 이제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얘를 만약에 크기를 조절해서 맞추고 싶다, 조절해서 맞춰서 두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영상에서 일부를 자르고 싶으면 이렇게 놓고 분할해서 잘라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화면을 좀 길게 보자면, 나는 여기까지만 쓰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놓고 분할, 그리고 뒤에 거는 삭제,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일 때는 속도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빠르게 넘길 수도 있고 느리게 조절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라고 했을 때 요런 양 옆에 요런 표시들이 있는데, 사진이나 동영상의 사이사이에 있는 이 표시는 전환 효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전환 효과를 고를 수가 있고, 마음에 드는 전환 효과를 선택하시고 완료하시면 돼요. 만약에 모든 항목에 적용할 거면 모든 항목에 적용하면 이 전환 효과들이 모두 똑같은 효과로 들어가게 되겠죠. 텍스트를 추가할 때도 하얀색 바를 갖다 놓고 텍스트 추가를 누르면 텍스트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어서 배치를 했고요. 물론 이 샵은 해시태그는 그냥 디자인이에요. 요거는 지금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움직일 때 요런 글씨들 보이죠? 뭐 하트 뭐 이런 거, 요 가해로 가면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캡션을 넣는 영역인 거고, 요쪽은 릴스에서 각각의 하트나 뭐 그런 게 보이는 영역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너무 겹치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글씨를 넣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노란색 바를 조절해서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 글씨가 나오게 할 것인지 여기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을 거고 여기까지만 살짝 넣고 싶어서 이렇게 넣으면은 그 위치에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스티커를 추가하겠다 누르면 스티커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IF를 넣거나 아니면 내가 사진을 집어넣을 때는 이걸 눌러서 내가 찍어 놓은 사진을 가져와서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티커 추가 GIF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 쿠키 치니까는 엄청 많죠. 마음에 드는 모양을 디자인해서 이렇게 꾸며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이것도 위치를 내가 원하는 지점에 맞춰서 위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드는 절차가 캡컷처럼 막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미시는 게 그리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요. 볼륨에 대한 것도 너무 조절이 너무 크다 하면은 조절해 줄 수가 있고 클립 오디오는 뭐냐면 이 영상 자체에 원래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를 조절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 화면은 지금 원래 이제 그 모터 돌아가는 소리 정도가 날 수도 있는데 그 소리를 들리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순서 변경은 얘네들 사진이 이렇게 보여서 뺄 사진은 빼거나 순서를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끌어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필터 효과를 설정해서 넣을 수도 있고 효과에서 다양한 어떤 감성이나 특수 효과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해요. 자, 어쨌든 대략적으로 꾸몄다면은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만들어져요. 이 미리 보기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첫 화면일 텐데 여기 이 미리 보기의 사진은 커버 수정을 눌러서 내가 여기 영상에다가 넣었던 사진의 일부를 선택해서 놓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카메라 롤에서 추가해서 최근에 내가 찍은 사진 중에서 고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뀌었죠? 자, 그리고 릴스를 적을 때는 일단 사진 동영상 퀄도 중요하지만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캡션이 되게 중요해요. 이 캡션을 우리가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로봇이, 즉 크롤러가 이 동영상이나 그림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구를 집어넣으실 때 가급적이면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문구를 쓰세요 라고 했었죠?
대략적으로 제가 캡션을 달았고요. 자, 대략 이렇게 적었고, 주제도 가급적이면 골라주시면 좋아요. 요게 주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주제를 예를 들어 디저트나 이런 걸 고르잖아요. 그럼 디저트에 관심 갖는 사람들에게 더 보여줘,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베이킹, 디저트 요런 정도, 간식, 저는 요 정도,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위치는 여기서는 해당될 거 없으니까 공유하기를 누르면 릴스가 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갔겠죠, 이렇게? 화면을 조금 너무 크게 늘렸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분명히 떨궈 놨었는데 얘네들이 사이좋게 붙어버렸죠. 아까 적은 캡션은요, 한 줄 정도 보여요. 그럼 여기 점점점을 눌러서 보면 그 캡션의 내용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별로 안 보인다고 해서 신경 쓰지 않을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 캡션이라는 부분이 보이기 전에 그 로봇이, 그러니까 크롤러가 먼저 읽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잘 적어주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인스타에서 짧은 동영상을 릴스로 올려서 만들어 보시는 부분까지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릴스를 찍으실 때 이 릴스 자체에서 보면은 오디오 효과, 그린스크린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